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지난 10일 진해에서 열린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는데 이번에도 생도들의 격려를 받고 부대 열중시어 명령을 하지 않아서 지휘관이 대신했습니다. 지난번 국군의 날 기념식 때도 부대 열중시어를 안 해서 논란이 됐지요. 이번에는 왜 또 하지 않았을까요? 이번에도 잊은 걸까요? 차라리 그랬다면 더 낫겠습니다만 만약 다른 이유라면 이건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잘못이 있을 수 없다. 만약 내가 하지 않는다면 절차를 바꿔라. 이런 인식이라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왕이라도 따라야 할 규범이 있고 법도가 있는 겁니다. 부디 그런 인식이 아니었길 바랍니다. 다음번 군부대 행사를 지켜보겠습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 아침 함께할 리본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윤경호 전 매일경제논설위원, 정군기 동국대 개건교수,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유튜브 실시간 댓글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선정해서 소개해드리고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전지현씨 B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어에서 클렌징 폼을 드렸는데 이제 새봄이 됐고 밖에 나가다니실 일이 많으니까 글램모어에서 선물을 바꿔주셨습니다.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더 좋은 선물이죠.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20만 명 달성 이벤트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독자 수가 19만 9,911분입니다. 이 정도 추세면 내일, 오늘 아닙니까? 오늘 되겠죠. 제가 오늘 방송 중에 함께 해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썼는데 틀렸네. 20만 명이 될 것 같은데요.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10만 명 달성까지 1년 1개월이 걸렸는데 10만에서 20만까지는 넉 달? 네, 채 안 걸린 그런 속도네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로 저희가 댓글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이 댓글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댓글창에 이렇게 올라오시는 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동안 또 지켜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 가운데 한 분을 추천을 해 주십시오. 받는 시간은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11시에 방송을 시작하는데 대체로 보면 10시 반부터 이렇게 일렬에서 좋은 글을 많이 올려주는 분들이 계신데요. 10시 반부터 12시까지 한 분이 한 분만 추천해 주십시오. 여러 분 추천해 주시면 중복이 되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올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집계하기도 어렵고 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한 분만 추천을 해 주시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분을 골라서 그분께 크루즈 선도 여행사 롯데관광에서 제공하는 400만 원 상당의 2인 크루즈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을지 저도 정말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공동 진행자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 열렬 애청자님 계시죠. 이은주님, 지난번에 시사 1번지 1주년 기념 이벤트로 저희가 오행시 공모를 했는데 이은주님과 무등산에서님이 선정이 되셨죠. 무등산에서 아이디 쓰시는 분은 그 뒤로 별로 이렇게 안 보이는데 아마 닉네임을 바꾸신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걸로 바꾸셨는지 궁금한데요. 이걸로 바꿨다고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그분 알 것 같은데 이은주님께서는 이번에 양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은주님은 추천하시면 무효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또 추천을 좋은 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희가 집계를 해서 모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차님 20만 구독자가 목전에 있네요. 미리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당 5,500님 치킨 잘 먹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독자 늘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사랑과 관심으로 이렇게 빨리 구독자도 늘고 또 좋은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이슈들이 많은데 이 내용은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진해에서 열린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때 지난번에 국군의 날 기념식 때 부대 일중시를 안 해서 논란이 참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좀 정신 차리고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지켜봤는데 이번에도 안 합니다. 그 장면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이어서 대통령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필승! 부대 일중시요. 멸중시오! 멸중! 샷! 예,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윤경호 의원 일단 저렇게 연설하고 나오면 연설하러 나오면 이제 격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격려를 받고 부대 열중 쉬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병지휘관이 그걸 받아서 복창하죠. 부대 열중 쉬어. 근데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열중 쉬어가 안 되잖아요. 차렷 자세로 계속 서 있으면 사람은 죽잖아요. 부동 자세로 있어야죠. 근데 그거를 지난번에 국군의 날 기념식 때 안 했단 말이에요. 다른 대통령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했는데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됐죠. 국군의 날 기념식 때 그 장면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충성! 멸중시오! 저때 이제 제병 지휘관이 상당히 좀 순발력 있게 대처를 했죠. 그래서 부대 열중시를 했는데 한 번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두 번 실수하면 그건 너무 좀 무심하다. 그리고 준비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저렇게 생략을 한다면 박원석 의원 저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두 번째까지 실수는 아니겠죠. 지난번에도 이게 논란이 컸는데, 근데 윤 대통령이 여러모로 그 과거의 관례, 격식 이런 거를 그냥 뭐랄까요, 좋게 말하면은 파격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이제 마음대로 따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도 그런 것의 일환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거 하는 게 왜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경우가 다르잖아요. 네. 뭐 격식을 파괴하고 뭐 전례를 따르지 않고 이런 것과는 다른 제식 아닙니까? 그렇죠. 제식이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고 또 국군 통수권자로서 본인의 권한 행사인데 글쎄요. 뭐 왜 저러는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일환 교수 생각하시기에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달리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우선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리더십 또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되면 최소한 반성이나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 문제가 지적됐을 때 이것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의 생각을 고집한다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맞고 남들은 다 틀렸어라고 하는 인식이 저는 팽배한 거 아닌가. 이게 결국은 이번 그 국군의 날 그 제식 행사에 이어서 회사 졸업식에서도 부대 열중시라고 하는 것을 빠뜨린 것은 저는 빠뜨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맞추면 될 거 아니냐. 이게 뭐가 문제냐. 저는 이런 인식이 그대로 투영된 것 아닌가. 뭐 이런 느낌입니다. 뭐 제가 뭐 이게 뭐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엊그제 뭐 사임을 했던데 뭐 이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추측에 불과합니다만 저는 대통령이 어떤 그 국민적 어떤 그 지탄을 받고 또 비판이 제기됐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방향을 조금이나마 어떤 현실에 맞춰주고 이런 어떤 노력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뭐 대표적인 뭐 현상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욱이 교수 뭐 예.
틀렸다가 아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근데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고집이 세고 참모 말을 많이 듣지 않는, 본인이 말을 많이 하는, 본인의 결정 많이 밀어붙이는 이런 대통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어제 저 회사 졸업식에서 열중시어를 안 했는 것은 고의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깜빡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역시 깜빡해가지고 군 지휘관이 대신한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영상을 광주방송에서 참 또 영상을 잘 마련해 주셨는데 영상을 보니까 또 깜빡한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깜빡하도록 놔두는 저는 용산의 참모들도 문제가 있다. 의전비서관도 있고 국방비서관도 있을 텐데 지난번 실수 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대통령님 저 군 저 행사 가시면 꼭 열중시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 안 하고 넘어갔다가 이번에 또 대통령이 깜빡하는 실수를 벌이게 된 건데, 대통령 본인이 디테일하지 못한 것도 있고 참모들이 이런 조그만 거 하나도 바로 조언을 못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오다 보니까 이 군의 행사에서 그 지휘관이 차렷 열중시어 타는 이 과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좀 좋게 보고 싶습니다. 그 깜빡했다. 네. 저는 대통령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정말 선의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방금 정국기 교수님 말씀 중에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럴수록 군 관련 행사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전에 참모들에게 뭔가 조언을 듣고 이 대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챙겨야 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대통령은 가기 전에 참모들이 올리는 리허설 자료 또 말씀 자료 이런 걸 주의 깊게 보지 않는구나라는 게 여러 군데에서 드러나는 거죠. 이거 역시도 아마 부대 열중시어라고 괄호치고 얘기하셔야 된다고 써놨을 거예요. 그걸 직접 대면으로 이 대목에서 해야 됩니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건너뛰었다면 그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뭐 독단일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거쳐야 될, 이건 뭐 영어로 얘기하면 프로토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저는 아닐 것 같고, 단적으로 해외 순방 가서 UAE와 이란의 관계 얘기하면서 이란이 UAE의 적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대통령에게 올려진 말씀 자료, 말씀 참고 자료를 한 번만 읽어봤으면 최근에 얼마나 두 나라의 관계가 좋아졌는지 이런 거 금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대통령이 주의 있게 보지 않았다는 걸 읽게 해주는 거 아닌가. 이 저는 행사에서 건너뛴 것도 이 대목에 부대 열중시어를 해야 된다는 거를, 아쉽게도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경험상 모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모르는 대목은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대통령이 지금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생긴 실수다. 실수다. 이번에도 실수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근데 이제 허보현님 이런 글 주셨어요. 16일 일본 간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정말 일장기에 격려할까요? 의전비서관 집에 갔던데요. 의전비서관이 최근에 사표를 냈더라고요. 뭐 일신상의 이유라고 그러는데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외국에 나가면은 외국 국기에 꼭 격려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도 의전상 다른 나라 국기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격려를 하지 않죠. 예. 그러고 그냥 뭐 예만 표하는데 한 번 했단 말이에요. 그 뒤로 또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했을까요? 뭐 그다음에 또 캐나다 가서도 하고, 심지어 아랍에미리트에 갔을 때는 그 나라 국왕도 안 하는데 우리 대통령은 격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전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내가 맨 처음에 했으니까 그거를 고치기 싫어서 계속 하는 것인가? 근데 의전이 어찌됐든 나는 그렇게 할 거야라고 한다면 이제 일본에 가면 혹시 그런 행사가 있으면 이제 일장기에도 격려를 할 판인데 괜찮을까요? 일관성 있게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과 만나는 미국에 갔을 때 미국 국기가 울리는 과정에
윤 대통령이 가슴에 손을 올려서 미국 국기에 경례를 했고 그 이후에도 할 줄 알았더니 다른 나라와의 정상 만남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다시 반복된 게 UAE에서 반복이 된 거 보면 어느 장소에서는 그냥 무심코 한 거고 어느 장소에서는 의식을 하고 안 한 거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무심코 했거나 혹은 이제 의전상에 대통령이 숙지하지 못해서 벌어진 실수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이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국내 여론이 굉장히 악화돼 있기 때문에 각별히 일본에서 대통령의 언행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저는 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혹여 굉장히 유치한 발상, 주관적으로 우리가 여기는 혈맹이다, 동맹이다 생각하는 나라들에 방문했을 때 그 나라에 국가가 울려 퍼지거나 그런 의식이 있을 때는 하고 그 이외의 나라에서는 안 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뭐 이 자유주의 진영의 파트너로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저는 의심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 가서 보면 알겠죠. 지난번에 UAE 가서도 이란이 우리의 적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불필요한 얘기였잖아요. 실제 UAE와 우리 관계를 대통령이 주관적으로 굉장히 사실은 격상시켜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란을 자극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렇게 외교상에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인 그런 미스를 낳은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일본에 가서도 가뜩이나 지금 국내 여론이 최악인 상황인데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런 어떤 불필요한 이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그런 그 모습들이 나올까봐 오히려 걱정스러운 면이 있죠. 정말 걱정스러운 게요. 강제동원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 한 행태를 보면 자 국민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고 일본은 오히려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은 뭡니까? 미래를 위한 결단으로 포장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이게 만에 하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일본 한일 정상회담 가가지고 셔틀 외교 복원됐다고 환호하면서 일장기에 만약에 격리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 저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정말 국민들이 주시하고 봐야 될 정말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윤숙님께서요. 실수였다고 하면 될 일을 상대 국가에 대한 존중이라고 해버렸으니 다른 나라에도 계속 해야 할 판입니다. 그런 글 주셨고요. 승주님, 한 가정의 가장이 실수하면 가정의 문제로 끝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실수하면 이런 글을 주셨는데 잘못된 것이면은 인정하고 잘못을 고치고 다시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계속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요즘에 아주 그 재미있게 보는 넷플릭스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 데이비드 레트맨이라고 가지고 유명한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 인터뷰 정말 잘하시는 분인데 훌륭한 분들과 인터뷰를 계속 하는 게 요즘 시리즈로 나옵니다. 거기에 오바마 대통령이 나왔어요. 오바마 대통령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오바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뉴욕의 상원 의원 가운데 데니얼 패트릭 모이니엔이라는 분이 토론을 하는데 어떤 다른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당신 의견이고 나도 내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이니엔 상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겐 당신의 의견에 대한 권리가 있지만 당신이 제시한 사실에 대한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제시한 사실, 그 팩트에 대한 권리가 당신한테 있지는 않다. 팩트는 팩트다.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를 같이 공유해야 되잖아요. 오바마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지하는 기본적 사실을 공유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데 있다. 이렇게 일갈합니다. 우리 그게 상식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건 이렇게 가는 게 맞아. 그게 상식인데 그거를 무시하면 그걸 어떻게 상식이고 그 사람의 자유고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아니라 방향을 좀 달리하면요. 재병 행사에 도열에 있는 회사 생도들에게 부대 열중 시효를 얘기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동자세로 계속 행사 끝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상대에 대한 배려에서도 전혀 제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감히 한 거는 그때 재병 행사에 대통령이 부대 열중 시효를 하지 않은 게 잘못된 겁니다라고 참모들이 얘기를 했고 또 언론에서 지적을 했다면 윤 대통령이 그걸 귀에 담고 있어야 되고 이번 행사에서는 리허설 자료에 그게 들어있는 걸 주의 깊게 봤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뭐가 문제야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런 실수는 얼마든지 반복이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 실수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노력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제 외국 국기에 대한 경례도 그렇고 또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이 단순한 부대 일중 시효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만약에 대통령이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잘못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일본 방문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번에 해법으로 내놓은 피해자 지원 재단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대신 배상하도록 하는 것도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내가 지지율이 10%로 떨어져도 나는 이거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국민들 대다수가 원치 않는 것을 할 때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죠. 뭐 당장에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다시 30%로 떨어졌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40% 계속 유지했죠. 근데 잘하고 있다가 38.9, 부정평가가 58.9. 근데 잘하고 있다는 지난주보다 4.0%포인트 내렸고 잘 못하고 있다가 5.7%나 올랐어요. 뭐 이런 일을 할 때 지지율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게 정말 옳다고 생각하면 가는 거 좋은데 정공기 교수님 예.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함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가는 게 맞다. 그랬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렇죠. 앵커님 말씀대로 설명, 국민들하고 소통의 과정이 있었다면은 정말 대통령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할 텐데 이 설명 과정이 부족한 것 같고, 근데 다만 저는 윤 대통령의 진정성은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이 한일 관계는 정말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내가 10%가 되더라도 하겠다. 저는 그건 좋은데, 근데 이번 과정에서 보면은 의전 비서관이 사퇴를 할 정도로 뭔가 좀 복잡한 게 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회사 졸업식도 의전 비서관 얘기를 안 듣다가 그런 건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일 관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진정성은 저는 그 평가를 하는 게 뭐냔 말이죠. 우리나라가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킨 게 1965년 아닙니까? 이 15년 걸렸단 말이죠. 이 해방되고 나서 한 20년 걸렸는데 이때 많은 정치인들, 국민들이 정말 일본과의 뭐를 하겠다고 하면 대통령은 욕을 먹는, 주요 지도자들은 욕을 먹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JP 오이라 메모를 그 회고록을 쭉 보니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을 한 뒤에 제일 먼저 생각한 게 한일 관계 정상화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외무부 과장하던 엄영달 그 전 의원이죠, 민주당 의원, 이분을 불러갖고 지금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다들 이완용이 되기 싫어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럼 내가 이완용이 될 테니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욕을 먹더라도 이번 기회에는 좀 한일 관계 정상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의 진정성은 저는 인정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만 앵커님 말씀대로 국민들하고의 소통의 과정이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너무
걱정하는 목소리들은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되나 싶을 정도의 속도전이고 앞뒤 없는 과속외교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일본에 가가지고 이런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어떤 안이 제시가 되거나 선언이 나온다면 몰라도 우리가 지금 백지엄 끊어준 건데 그렇게 안 나온다면 이건 어떻게 수습하죠? 하야시 일본 외상이 벌써 강제징용 아니다 부인하는 발언했고요. 기시다와 윤 대통령이 만나는 게 16, 17 이틀 뭐 가서 만나잖아요. 근데 과연 흔히 말하는 DJ 오부치 정신이 반영이 되는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라고 얘기한 다시 한번 이를테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와 아주 근접한 표현이 기시다 입에서 안 나오면 과연 우리 국민이 이게 한일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아까 지지율이 10% 떨어지더라도 하겠다라고 얘기했다지만 정말 국민의 지지가 낮은 상태에서는 이런 민감한 외교 사안은 할 수 없어요. 그건 혼자서만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는데 뒤에 아무도 따라가지 않는 야전사령관과 너무나 유사한 모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뭔가 얘기가 됐겠죠. 지금 아마 뭐 그 실무적인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그 일본 언론들의 보도 또 우리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우리 쪽이 기대하는 수준까지 지금 일본 이 기시다 내각의 입장이 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그 일본 과거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라는 표현보다는 보다 직접적인 그 반성과 사죄의 표현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고, 그리고 일본 전범 기업들의 직접적인 출연이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5 듣고 이어갈까요?